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다이어트 브레이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리피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피드란 다시와 feed, 먹다의 합성어를 의미합니다. 리피드도 다이어트 시에 더 효율적으로 식단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인가 동시에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리피드는 탄수 사이클링, 칼로리 사이클링, 매크로 사이클링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치팅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치팅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리피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치팅과 리피드는 전혀 다른 식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치팅은 칼로리를 의식하지 않고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이고, 리피드는 칼로리를 제한한 상태에서 음식을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인 리피드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듯이 평소에 먹는 양보다 추가적으로 더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오래 진행할수록 결국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1600칼로리를 먹으면 살이 빠졌지만 1600칼로리를 섭취해도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이어나가게 되면 체지방의 감소율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댑티브 서머지네시스이고 다른 하나는 렙틴의 감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비슷한 단어는 정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렙틴은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면서 근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인데 다이어트가 장기화될수록 이 렙틴이 잘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기와 렙틴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다이어트 브레이크와 리피드입니다. 하루 24시간 진행하는 리피드와 최소 일주간 진행하는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비교해서 볼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는 24시간의 리피드도 심리적, 생리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점 외에도 수행 능력의 향상과 근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리피드에 대한 자료는 현재까지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논문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 연구에서 6일간 1300칼로리를 섭취하고 7일 내는 1700칼로리를 먹은 그룹이 7일 내내 1500칼로리를 먹은 그룹보다 더 긍정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추가적으로 섭취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글리코겐을 충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리피드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하루 24시간 동안의 리피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근육 속의 글리코겐을 제대로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체중당 1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80kg가 나가는 사람은 하루 24시간 동안 800g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유지 칼로리보다 높기에 체중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논문에서는 리피드 기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 그룹은 24시간 동안의 리피드를 진행했고 다른 한 그룹은 48시간 동안의 리피드를 진행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48시간의 리피드는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리피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더 먹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해야 하는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24시간 동안의 리피드 데이는 정체기를 완전하게 극복할 수는 없었지만 24시간의 리피드를 통해서도 정체기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동안의 리피드는 누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우선 하루 24시간 동안에 진행하는 리피드는 체지방이 높고 다이어트 초반부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까지 정체기를 겪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아직까지 섭취하는 칼로리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하루 동안 진행하는 리피드 데이는 식단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수행 능력도 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48시간의 리피드는 다이어트 중후반을 향해 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리피드 데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지방 20% 이상인 사람은 매달 한 번, 체지방이 15에서 20%인 사람은 2주에 한 번, 체지방이 10에서 15%인 사람은 한 주에 한 번, 체지방이 10% 이하인 사람은 한 주에 두 번, 체지방이 1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의도적으로 하체나 고강도 운동 전에 리피드를 진행하여 훈련 시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피드 섭취 칼로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피드 데이에는 유지 칼로리로 탄수화물을 추가적으로 늘린 상태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일요일에 리피드 데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감량 칼로리를, 일요일에는 유지 칼로리로 섭취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70kg이고 유지 칼로리가 2500칼로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한 주당 0.7kg를 빼기 위해서는 한 주당 5250칼로리의 결핍 상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마다 유지 칼로리인 2500칼로리보다 더 적은 1750칼로리를 섭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요일에 리피드 데이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5250칼로리 나누기 6일 875칼로리이므로 6일간 1625칼로리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7일 날에는 리피드 데이를 가지시면 됩니다. 이때는 6일 동안 남겼던 잉여 칼로리 125칼로리 곱하기 6일인 750칼로리를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일 날에는 총 2500칼로리 유지 칼로리를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피드를 통해서 정체기를 극복하고 렙틴의 수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리피드는 24시간과 48시간인데 48시간이 더 효율적이다. 세 번째, 리피드 때는 유지 칼로리로 탄수화물만을 추가적으로 늘린 상태로 섭취한다. 네 번째는 이 표였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